다음 내용은요, 좀 판결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양문현 선생님, 아이가 50일 된 아이였어요. 근데 골절을 입어가지고 좀 의심이 됐었는데 무죄가 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25살의 이제 아이 아빠가 있습니다. 예. 근데 딸이 생후 50일밖에 안 됐는데 허벅지 뼈와 쇄골이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당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그러니까 생후 50일 된 그런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뼈가 유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렇게 뼈와 쇄골이 부러질 정도면 지속적인 폭행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학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됐던 건데요.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학대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에서 의심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학대 혐의를 사실 감정적으로 아이가 저렇게 많이 다쳤고 아마 아빠가 그랬지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실 이 판결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판결을 좀 몇 분이나 좀 납득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 아내죠. 1인 시위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학대했다는 정황이 충분하거든요. 저는 도저히 저 판결이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솔직히. 그리고 저게 1심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심이라든지 대법원에서 저 문제를 다시 잘 봐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예.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는 평소 때도 상습 학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자고 있거나 없는 상황에서 애랑 생후 5개월 된 애랑 둘이 있었는데 애가 이 다리뼈 부러지고 쇄골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 아빠가 그러면은 애가 두 군데 뼈가 부러진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도 네. 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말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애 데리고 체조를 시키다가 부러졌다든지 위에 잘못 소파에 떨어뜨려서 했다든지. 근데 저런 설명으로는 두 군데 뼈가 부러지는 걸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설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예. 그렇다면 일반 집에 모든 집에 CCTV를 설치하라는 뜻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저런 경우에도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예. 가정폭력 문제를 유죄 입증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모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무죄로 선고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걸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저 판결은 2심 또는 대법원에서 상당히 좀 고심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아마 1심 판사는 그런 것 같아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50개월 된 애를 저렇게 때려서 쇄골이 부러지고 허벅지가 뼈가 부러진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지금 사실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자체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번복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도 아버지가 저렇게 한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범행 방법, 시간, 일시 이제 그런 것이 특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추측이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소사실할지 유죄로 인정하려고 하면 범행 방법이랄지 일시, 장소 그런 게 특징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특징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한 건 맞는데 이거 참 유죄 판결하기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특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2심 가서는 또 판사가 이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논란은 좀 된다고 보는데 1심 판사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법률적 잣대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검찰을 탓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출을 못한 검찰. 아니, 근데 검찰은 그걸 사실은 특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거를 해달라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죄 다툴 때 범죄 사실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이 안 됐다 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일시가 어느 추상적이라도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죄 의심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건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게 좀 보기 어렵다 하면 또 무죄 판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 판사도 그 잣대를 좀 굉장히 엄격하게
들이대다 보니까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인 것이 이게 무죄로 나왔는데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전후 맥락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 그 진행 중에도 그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그 1인 시위를 통해서 밝히기도 예. 했고요. 그래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고 또 이것을 뭐 이해하는 다른 뭐 네티즌들도 하나의 그 뭐 서명이 그 본문을 이루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것이 만약에 무죄로 끝나게 되면은 나를 왜 이렇게 혐의 있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느냐라고 해서 집에 또 다른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복과 복수를 하는 이런 그 가정 폭력의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 자체도 좀 더 수사 자체를 좀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정적인 시기, 장소,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좀 재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상습적인 학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도 이제 함께 그 소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관의 그 심증 형성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이번 기소한 내용은 그와 같은 이제 구체성, 특정성, 더군다나 뼈가 골절된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밝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 혹시 잘못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이 완력을 사용해서 뼈가 골절됐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그 소명, 그래서 평상시의 상습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재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양질 변호사 이 아빠라는 사람은 벌금이 나오긴 했어요. 접근 명령 그걸 어겼다는 그거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가 된 거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그걸 위반하고 자택에 찾아간 혐의로 받게 된 거고요. 아동 학대 부분은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위반할 때 뭐 얼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전적으로밖에 사실은 이렇게 선고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오게 된 거고요. 학대 혐의는 아예 무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이렇게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해서 아마 다퉈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항소심 결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네요.